네, 2025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뒤늦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의 아파트값 변동,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감사원이 밝혀냈습니다. 뒤늦게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양재천 국장, 양재천은 서울 양재동에 흐르는 하천 이름입니다.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너 죽을래? 그 죽을래의 과장, 신내림 서기관, 무당이 이 신발 올릴 때 신내렸다 그러죠. 신내림 과장, 산자부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아십니까? 그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원전을 죽이는 탈핵 정책이죠. 이 사람들이 강압을 받고 이걸 추진했었는데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 조작한 거 감사원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밝혀내봐야 다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좌파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유린했고 그것이 법망을 빠져나오는지는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방 말씀드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있던 교수분이 원자력 전공도 아니죠. 백운규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가죠. 임종석 씨랑 조금 학연인가 뭐가 있다라고 비서실장하고 알려져 있죠. 그가 가고 난 다음에 그의 측근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백 장관하고 양재천을 같이 걸으면서 산책을 했다. 산책할 정도로 가까워서 양재천 국장이라고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원전산업정책관을 할 때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나라 월성, 경주에 가면 월성이 있죠. 월성 원전이 중수로입니다. 중수로.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은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그걸 원전에서 태우고 나오면은 사용 해결료라 그러는데 그 해결료에서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얻기 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먼 훗날 핵무기를 가질 때 꼭 필요한 재처리를 하라고 해서 기를 쓰고 만든 게 월성 원전입니다. 이 월성 원전 만들 때 미국이 눈치를 채고 방해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NPT에 가입하게 되죠. 박 대통령은 왜 이걸 했는가 하면 그 직전에 인도가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도입해서 거기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원폭을 만들어서 핵실험을 성공하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걸 본따서 바로 이 캐나다에서 월성 중수로를 도입해서 월성에 지었는데 미국이 한국은 안 돼!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래 핵은 안 만들겠다 하고 NPT에 가입하고 월성 원전을 짓게 됐고 같은 시기에 역시 캐나다에서 중수로를 도입했던 대만은 원전 사업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도 미국이 반대하니까. 박 대통령은 배짱이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NPT에 가입해서 하는 반쯤 항복한 모습으로 했죠. 자, 그런 원전을 돌리다가 이 중수로가 경제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APR 1400 같은 경수로보다 경제성이 좀 적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기를 생산해서 설계 수명이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도 이제 퇴직한 기자지만 기자가 퇴직했다고 그래서 뭐 글솜씨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나요? 한 20년 더 써먹어도 문제 없겠죠. 마찬가지로 원전도 그래요. 원전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설계 수명에 곱하기 2를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걸 또 싹 수리를 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가도 새로 지으면 땅부터 파야 되고 시멘트 쌓아야 되고 돈 드는데 거의 원자로 같은 거 좀 교체하고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들고서 한 10년, 20년 돌리면은 더 경제적이잖아요. 싹 교체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돌려도 좋다고 돌렸습니다. 그 10년을 일단 돌리도록 허가가 났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야 이거 죽여 그럽니다.
주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다. 예, 수치를 조작하게 만듭니다. 통계를 조작하게 만듭니다. 월성원전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성이 경수로보다 없다지만 화전이나 다른 발전에 비해서는 수력 빼고는 훨씬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용을 막 올리고 어쩌고 해갖고 분명히 경제성이 있는 건데 없다라는 수치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 원전을 세우고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참 멀쩡한 원전 하나 죽인 거죠. 이 일을 백운규 장관이 물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양재천을 같이 걸었던 양재천 국장 원자산업정책관한테 지시를 하고 실무자가 이제 과장이죠. 이 과장인 게 이제 이걸 장관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10년 동안 더 쓰기로 한 기간이 2018년까지니까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좀 돌리면은 10년 지나면 또 이제 더 돌려도 되는지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죽이시죠. 그랬더니 너 죽을래? 까불지 마. 너 죽을래? 죽을래 소리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을래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 조작을 해서 원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제가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하면서 탈핵 정책을 선언합니다. 2017년인가요? 그때 제가 작심을 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탈핵 비판 원자력을 포함해서 제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대든 건 제가 처음이었죠.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원자력과 교수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내내 탈핵, 그 다음에 친핵 갈등이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친핵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 고리 월성 1호기를 월성 계속 운전하던 걸 왜 세웠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수치 조작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감사원에서 그걸 뒤늦게 이제 최재형 씨가 있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나오니까 백운규 씨는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양대 교수로 돌아갔고 이 아까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곤란하니까 자기네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합니다. 그 삭제하는 업무를 서기관이 담당했어요. 444건의 자료를 삭제했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원 감사받을 때 너 왜 삭제했어? 이 상부 지시를 받고 했는데 윗선은 없다. 내가 신내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했죠. 내가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료들은 그 부처 서버에 저장되죠. 그 서버에 저장된 것도 있고 자기가 업무용으로 쓰는 거에 저장해 놓고 쓰는 것도 있죠. 그죠? 서버 걸 매번 끌어오기 불편하니까. 그때 지운 게 이 서버가 아니라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거하고 관련 부처에 있는 다른 직원들 꺼 있는 걸 싹 지운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지운 거죠. 그 때문에 이거는 서버에 있는 거는 공식 문건인데 그걸 지웠다면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개인 컴퓨터에서 지운 거니까 그거는 공식 문서는 지운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기반이 되면서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시를 내렸던 백운규 교수는 그가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장관이 됐을 때 제가 한양대 사진을 썼죠. 그때 그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면은 인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 논문이 좋으면 다른 교수들이 많이 인용하면서 인용률이 높은 교수들은 학교에서 이제 많이 피인용 횟수 많은 걸로 조사하는 발표합니다. 세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아주 정확한 기사를 썼었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인용이 많이 된 이런 그 분야인 전문가로 인정받는 교수를 위해서 별도로 주차구역을 딱 만들어줬었어요. 제가 주차구역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백운규 씨는 자기 전공도 아닌 원자력을 망치게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백운규 교수는 장관은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했죠. 그래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에서요,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게 옛날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구속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해줬는데, 그 유창훈 판사, 구속 담당 판사가 뭐 증거인멸, 죄는 확실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풀어주라 해서 구속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서 지금 대권을 넘보게 됐는데, 그때처럼 이제 백운규 씨를 구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백운규 씨는 한양대 교수로 있고, 지금 이제 이 관련 재판을 계속 받고 있어요. 1심 재판이 작년까지 끌었고, 아직 뭐 끝났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피인용 횟수가 많다 그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이 재판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기사를 써서 이제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령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윤 정권이 붕괴되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뒤늦게 감사원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하는 게 옛날에 한국감정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죠. 이 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고,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통계,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청와대 정책실장들하고 또 부동산원한테 직접적으로 이 일을 주는 국토교통부가, 야, 그렇게 상승률을 높게 하지 마. 부동산원은 정확히 조사한 건데. 근데 이제 마사지 하라는 거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밝혀지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한수원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한 거는 그 내부에 있던 사람이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그거를 흘려줍니다. 노조 측에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 집값 변동 추이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한국부동산원이 다 하는데, 우리 은행 중에 국민은행 있죠. KB은행. KB은행도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들어가 쳐보시면 전국 부동산 아파트값 통계가 나옵니다. 이건 국민은행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KB 쪽은 이렇게 올랐다는데 이쪽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원이 하는 게 정확한 거야? 시비가 일게 되고, 이 부동산원 또 그리고 이제 통계청도 있죠. 거기 청장도 국회에 와서 압력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비로소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나왔는데, 처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다는 걸 요구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책을 하고, 그리고 2.05% 오를 때도 오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국토부 실장이 이 한국부동산원, 그때는 한국감정원이죠. 이 원장한테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통계 안 해준다고, 원장님 사표 내시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장관도 그러고, 김현미 장관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 강남 집값이 아파트 값 주도하는데, 조사를 할 때 강남은 조사하지 말라고, 서울 값을 조사할 때. 다 조사하지 못하고 몇 군데 표본을 하는데 강남 빼버리고 하라 그러면 정확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요,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나서서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경찰 정보가 이걸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걸 국토부에 내려가지고, 야, 씨, 소문 안 나게 해! 하고 거꾸로 부동산원을 때리고. 그러니까 부동산원들은 자기네 단톡방에다가 국토부가 낮추란다, 낮추자, 이런 걸도 쓰고, 대놓고 조작하네요 하는 메시지도 쓰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붕괴됐고, 여기에 청와대 정책실 김수현이라는 친구 정책실장 했죠. 그 전에 무슨 사회수석인가 할 때 바로 후쿠시마 사기를 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후쿠시마 사고로 뭐 2천 몇백 명인가 죽었다는 일본 신문을 인용해서 그거를 연설문을 만들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일 때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식에 후쿠시마 사고로 뭐 몇천 명인가 몇백 명이 죽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게 다 넘어가는데 제가 그걸 밝혀내죠. 그게 뭔가 하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 소개시켰습니다. 소개시켜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일본도 후쿠시마가
저 벽지 시골이거든요. 저는 거기 직접 갔었으니까. 노인들이 살면서 하나둘씩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동경신문이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인가? 맞아. 기억이 잘 안 난다.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됐나고 보니까 돌아가셨다라고 쓴 거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적해 들어갔더니 김수현이가 만든 거더라고. 그거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동경신문 기자지? 그랬더니 아이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근데 그 자기가 뭐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제 탈핵 비판이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거였고 그걸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다 줬는데 한 놈의 기자도 안 썼어. 그때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는 뭐 보수 언론 어쩌고 그러지만 그 김수현 그다음에 뭐 그런 정책 시장들이 다 이 통계 조작에 개입합니다. 근데 너무 늦게 밝혀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어떤 걸로도 무죄가 나오겠죠. 이제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씁쓸합니다. 좌파는 조작을 합니다. 뭐 우파도 부패하겠지만 일이 기본적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수치 조작, 그다음에 아파트값 변동 수치 조작 이걸 갖고 자기네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끌려가서 했던 주글레 과장이 살아났는데 이 국토부에서 이걸 담당했던 국장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참 찹찹합니다. 뒷북감사긴 뒷북감사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이게 또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될지 기소 안 할 수도 모르죠. 또 기소가 돼도 구속도 안 되고 구속되지 않아도 또 무죄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렇게 좌파 정권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은 깊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